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학적인 관점이 있고 데이터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수학적인 관점은 세상의 작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수학이 만들어 놓은 가설의 집 바깥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심지어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적인 관점에서는 수학적인 가설의 바깥에 있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완전히 시각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 태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패블러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에 창업을 했는데요. 예술가, 사업가, 연구자 이렇게 특이한 커리어 패스를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굉장히 멋진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포스텍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할 적에 기숙사에서 컴퓨터 음악을 했습니다. 3학년 때부터 제가 컴퓨터 음악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춰놓고 취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에 포스텍 컴퓨터 그래픽스 랩에서 애니메이션의 배경음악을 만들 사람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런 음악 활동이 재미있어가지고 학부생으로서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과제를 잘 마치고 그래픽스 랩이 좋아서 대학원까지 입학을 하게 되는데 막상 입학을 하고 나니까 음악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요. 완전 수학적인 것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수학적인 기초가 단단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포인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석사, 박사 과정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에트리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소 에트리라는 곳은 공공에 도움이 되는 원천 기술들을 만드는 정부 출연 연구소이고 23년 연구원 생활을 했고요. 사업가, 연구자가 굉장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호기심하고 도전입니다. 제가 후배 연구자들한테도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연구는 첫 번째 질문을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하지 않은 질문을 찾는 거. 두 번째 연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찾는 거. 세 번째 연구는 그 첫 번째 답을 개선하는 것. 저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2015년 무렵에 했던 과제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었는데 아마존 물류창고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새로운 로봇팔을 만드는 그런 과제를 기획 초기부터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연구개발하고 상용화까지 했는데요. 그때 풀고자 하는 문제들은 정형적인 상황에서 로봇팔이 물건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배송하는 물체들 보통 복잡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닐에 포장된 것도 있고 캔도 있고 박스도 있고 겹쳐있는 경우도 있고 조명도 늘상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딥러닝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의 이미지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치고 뭐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박스를 치면 끝나지만 로봇이 물건을 잡을 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의 각도를 돌려서 이 물건을 잡아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서 일일이 사진을 찍고 라벨링하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거를 CG로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컴퓨터 그래픽스를 사용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영상은 정말 사실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상태였었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그 기술이 컨텐츠용으로 쓸 거냐, 인공지능 학습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합성 데이터 쪽으로 쓸 거냐, 발상의 전환을 하는 굉장히 쉬운 건데 그 순간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사진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고 싸게 CG로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선배 연구자분들께서는 사진을 찍어야지 어떻게 CG가 이걸 대체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겠어? 라고 할 적에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자기만의 길로 가서 도전을 해가지고 첫 번째 답을 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고 모두 다 연결이 되었을 때 큰 시너지가 난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오랫동안 지내왔었는데 2019년도에 재미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티스트로 데뷔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사실 제가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늘상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목적을 갖지 않은 저만을 위한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 작품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다 오랫동안 공유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봤던 지인께서 한번 전시를 해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주셔가지고 신기하게도 전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 10여 차례 전시를 했었고
그때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완전히 시각이 있을 수 있겠다. 대표적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공학적인 오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오류가 연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그 오류가 있어서 그 그림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 오류는 제거가 아니라 재현할 오류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학적인 관점이 있고 데이터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분야는 수학입니다. 수학적인 관점은 세상의 작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수학이 만들어 놓은 가설의 집 바깥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심지어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적인 관점에서는 수학적인 가설의 바깥에 있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밖에 굉장히 큰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경험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었어요. 창업을 결심을 해야 되겠다. 2020년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좀 깊은 고민이 들었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내가 드리에서 정년퇴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인간으로서의 나의 능력을 100% 발휘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10년간 학생이었고 20년간 연구원이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지? 의외로 말리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코 실패할 일이 없다. 연구소에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혹시 실패하면은 내가 우리 회사로 데려와서 먹여 살려주겠다. 결국에는 내적으로 자기의 포텐셜이 쌓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잠재력을 주변에서 먼저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보다 앞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래서 법인 설립 전에 투자 확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페블러스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페블러스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채용되는 방법이 기계학습입니다. 딥러닝이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무언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교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성적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에 기반해서 현실의 문제를 풀게 되는 똑똑한 AI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학습하는 데이터가 마치 문제집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학습을 해서 사람의 성별을 판단해야 된다. 아니면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 만약에 미국에서 데이터를 모은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흑인과 유색인종 데이터는 잘 넣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인들에 대한 얼굴 인식률은 훨씬 높았지만 흑인들은 아예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도 저희는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한리 필소고기도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그거라도 먹으면 맛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0%는 달성할 수 있겠죠. 인식률을. 근데 결국에는 마켓 리드를 결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7%, 98%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A++ 최상급의 소고기를 요리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의 개발 방향이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델 중심 개발이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신경망을 잘 만들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올리는가에 대해서 중심을 맞췄었거든요. 지금 새로운 경향은 데이터 중심 인공지능입니다. 품질의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데이터였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모았지만 신경망에 입력이 되는 데이터가 구멍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데이터가 오면은 그 데이터를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요. 처방을 하게 됩니다. 고객님 데이터는 30만 개인데 1등급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구멍이 있고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족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저희 벌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다이어트입니다. 너무 데이터가 많아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실험에 따르면 10%의 데이터만 쓰더라도 성능 저하가 5%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 개발 시간을 10%로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하기 위한 GPU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밀도가 과밀한 부분은 과감하게 쳐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의 문제 자체를 시스테매틱하게 진단해서 치료까지 큰 그림으로 만든 그런 구성, 그리고 거기에 요소 기술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기술력이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을 위한 원천적인 일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